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3이죠. 서울 강남에서 한옥찻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민호는 48, 며느리 유진은 42이에요. 손녀 은서는 대학생이죠. 제가 고집이 센 편입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남편 생전에도 그랬죠. 당신이 그렇게 고집 부리면 누가 당신을 이기겠어?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우리고 찻집 청소를 마쳤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순자야, 오늘 차 맛이 유난히 좋네. 감사합니다, 박 여사님. 그때였습니다. 찻집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아니, 낯선 게 아니었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을 울릴 진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수. 내 첫사랑이었죠. 50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니,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찻집 안에 다른 손님들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죠. 태수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순자야, 나야. 태수야. 알아요. 어떻게 여기를. 너를 찾고 있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태수 씨가 미국으로 떠나던 날 말이죠. 공항에서 울며불며 매달렸던 제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순자야,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 씨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찻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일단 앉으세요. 저는 태수 씨를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놓을 수가 없었어요. 너 혼자 사니?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아이들은? 아들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죠.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혼자야.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 우리는 또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태수 씨는 왜 한국에? 사업 때문에 왔다가 너를 찾고 싶었어.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그의 손이 테이블 위로 다가왔어요. 제 손과 거의 닿을 뻔했죠.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찻집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니,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민호 오빠가 쓰러졌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수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병원으로 가야겠네.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순자야, 지금이 언제라고. 유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태수 씨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태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옛날 친구입니다. 어서 병원으로 가시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진이 계속 태수 씨를 힐끔거렸어요.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태수 씨가 제 손을 슬쩍 잡았어요. 순자야, 민호 씨 괜찮을 거야. 그 순간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50년 만에 느끼는 이 감정은 뭘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과로로 인한 실신입니다. 며칠 입원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유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정말 그냥 친구세요. 유진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유진아, 그냥 옛날 친구야.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표정을 제가 모를까요? 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순자 씨 연락처 남겨놔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씨가 제 핸드폰에 번호를 입력하고 있을 때 유진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태수 씨가 떠나고 나서 유진이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분 누구세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첫사랑이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진의 직감은 정말 무서웠죠. 너 왜 그런 말을? 어머니 표정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이에요. 벌써 다른 남자를. 뭔 소리야.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뭐 대수예요. 요즘 70대도 연애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연애일까요? 이 나이에. 병실에서 민호가 깨어났어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몸이 어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어머니랑 같이 온 분은 누구세요? 유진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분이 어머니 첫사랑이래. 뭐?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저는 답답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죠. 얘들아, 그냥 옛날 친구라고 했잖니. 어머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요. 어머니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새로운 만남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조심하세요.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는 역시 착한 아이였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태수 씨 번호를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죠. 결국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태수 씨. 순자예요. 아, 순자야. 민호 씨 괜찮아? 네, 다행히 괜찮아요. 다행이네. 그런데 태수 씨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요? 한강공원 어때?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기억하고 계셨구나요. 다 기억해. 순자야, 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 이런 모습으로 만나도 될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분이랑 통화하셨어요? 너 왜 또 왔니? 걱정돼서요. 어머니 그분 정체를 알아봤어요. 뭐? 유진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김태수 75세 미국에서 사업하는 재미교포예요.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태수 씨가 그렇게 성공했다니. 그런데 어머니, 유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분한테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혹시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 요즘 독거노인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감정을 이용해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유진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돼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수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내일 만나기 전에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유진을 의식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전화로는 어려워.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할게. 순자야, 미리 말해두는데. 놀라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유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비밀스러운 말을 하고. 유진아, 그만해. 어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제가 더 알아볼게요. 다음 날 한강공원에서 태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도 이 벤치에서 기다렸었죠. 그때는 20살이었는데. 순자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태수 씨.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어제 말한 것. 사실 내가 한국에 온 이유는 너 때문만이 아니야. 제 심장이 조마조마해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 병에 걸렸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폐암이야. 말기라고 하더라.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다고. 길어야 1년이래. 그래서 너를 꼭 만나고 싶었어.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순자야, 나 미국에서 혼자 죽기 싫어. 마지막 시간을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눈물이 나왔어요.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죽어간다니. 태수 씨. 순자야, 나랑 결혼해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마지막 1년을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부부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이라니. 이 나이에. 태수 씨, 저희 이제 70이 넘었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애들은 이해할 거야. 순자야, 내가 죽고 나면 너한테 내 재산을 다 물려줄게. 순간 유진의 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재산 때문에? 태수 씨,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너를 책임지고 싶어. 태수 씨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순자야, 시간이 많지 않아.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결혼을 해야 할까요? 태수 씨는 죽어가고 있고 저는 아직도 태수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유진과 민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산책. 혹시 그분이랑 만나셨죠?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분이 정말 부자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상한 소문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사업할 때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게 사실이야.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 조심하세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절대 그분이랑 결혼하시면 안 돼요. 뭐? 어머니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그분이 프러포즈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분 목적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순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수 씨였습니다. 받지 마세요, 어머니. 유진이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저는 피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생각해봤어? 아직. 순자야, 내일 병원에 같이 가줄래? 검사 결과를 듣는데 혼자는 무서워.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자 유진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유진아, 그 사람이 아파.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호가 유진을 말렸어요. 여보, 너무 심해. 오빠도 그래요. 어머니가 속고 계신 거예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태수 씨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순자야,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당황했어요. 태수 씨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큰일을 저질렀어. 유진과 민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태수 씨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들어오시게 하지 마세요. 유진아. 저는 태수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태수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순자야. 미국에서 내가 하던 사업이 문제가 됐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유진이 그래 바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피해온 거야. 미안해, 순자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태수 씨가 저를 이용하려고. 태수 씨, 그럼 저한테 온 것도.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순자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 혹시 너한테까지 피해가 갈까? 민호가 나서며 말했어요. 아저씨, 어머니한테서 멀리 떨어져 주세요. 민호 씨, 제발 이해해줘. 나는 정말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범죄자가 우리 어머니를 이용하려 하잖아요. 유진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이 사람 목적이 뭔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태수 씨 눈에는 여전히 진심이 보였는데, 순자야, 나를 믿어줘. 제발.
태수 씨, 가세요.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태수 씨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알겠어. 하지만 순자야, 내가 너를 속인 건 아니야. 병든 것도 사실이고 너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야. 태수 씨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유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셔서. 그래도 그 사람이 아픈 건 사실일 거야. 어머니, 아직도 그러세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분이 정말 아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수 씨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정말 저를 속인 걸까요? 새벽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맞죠?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태수 환자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는데요. 보호자 연락처가 순자 씨 번호밖에 없어서.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태수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폐암이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태수 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구나. 태수 씨가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순자야, 와줘서 고마워. 태수 씨 괜찮아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태수 씨, 순자야, 내가 마지막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나랑 결혼해줘. 제대로 된 결혼식은 못 올려도 혼인신고라도 해줘. 저는 망설였어요. 태수 씨, 순자야, 나 정말 혼자 죽기 싫어. 너를 아내로 만들고 죽고 싶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유진과 민호가 뛰어왔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디 가신다고. 유진이 태수 씨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설마. 애들아, 태수 씨가 정말 아파. 그래도 안 돼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와 상의 없이는 안 됩니다. 태수 씨가 간신히 말했어요. 민호 씨, 부탁이야. 내가 죽기 전에 너희 어머니와. 안 됩니다. 유진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태수 씨가 갑자기 헥헥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들이 뛰어왔어요. 위험합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우리는 복도로 밀려났어요. 수술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태수 씨가 살아나기를. 3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한 달. 그 말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유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유진아, 민호야. 미안해.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태수 씨와 결혼할 거야. 어머니. 유진이 소리쳤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민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태수 씨가 혼자 죽게 놔둘 수 없어.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50년 전에 태수 씨를 붙잡지 못했던 걸 후회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범죄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사람이야. 병든 사람을 버릴 수는 없어. 유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줘.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병실로 들어가니 태수 씨가 깨어 있었어요. 순자야. 태수 씨 결혼해요. 태수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아이들한테 피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돈 얘기는 하지 말아요. 알겠어. 고마워, 순자야. 다음 날 우리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유진과 민호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 안 해.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태수 씨가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피가 묻어 나왔습니다. 태수 씨,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현실이 실감났어요. 병실에서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수 씨 아프죠? 안 아파.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날 밤 태수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순자야, 내가 한 가지 숨긴 게 있어. 뭐예요? 사실 미국에 딸이 하나 있어. 저는 놀랐어요. 딸이요? 응. 캐서린이라고 해. 한국 이름은 혜진이야. 왜 이제 말씀하세요? 혜진이가 나를 찾고 있어. 곧 한국에 올 거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태수 씨에게 딸이 있다니. 혜진이가 오면 어떻게 되죠? 순자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할게.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이틀 후 병원에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30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가 태수 씨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혜진아. 태수 씨도 감격해했습니다. 혜진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네. 아내야. 뭐요? 혜진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인데. 혜진아,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노리는 여자와 결혼하다니. 저는 당황했어요. 아가씨, 오해예요. 오해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혜진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 결혼은 무효예요. 제가 변호사를 부를 거예요. 태수 씨가 기침을 했어요. 또 피가 나왔습니다. 혜진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아버지가 속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유진과 민호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유진이 혜진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분이 태수 씨 딸이세요? 네. 그런데 당신들은? 저희는 어머니 가족이에요. 혜진이 비웃었어요. 역시 가족들까지 한패네요. 민호가 화를 냈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왜 죽어가는 노인과 결혼했겠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 너무하시는군요. 너무해요. 제가 너무합니까? 혜진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주제에 그때 태수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만해. 다들 그만해. 태수 씨가 헉헉거리며 말했어요. 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는 쓰러졌어요. 의료진이 뛰어왔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응급처치가 시작됐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혜진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저도 눈물이 났어요. 태수 씨가 정말 떠났구나. 태수 씨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혜진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읽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나 김태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전 재산은 아내 박순자에게 물려준다. 혜진이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가짜 유언장이에요. 아가씨, 이 유언장은 공증을 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태수 씨가 정말 모든 걸 저에게.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이 여자가 협박했을 거예요. 혜진이 저를 노려봤어요. 아가씨,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만납시다. 혜진이 화를 내며 나갔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부인 고인의 재산이 상당합니다. 미국 부동산과 주식까지 합치면 약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100억 원이라니. 집에 돌아와서 유진과 민호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정말요? 민호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유진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 돈 받으실 거예요. 모르겠어. 혜진이가 반대하는데. 당연히 받으셔야죠.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태수 씨를 마지막까지 돌봐드렸잖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받아도 될까요? 그날 밤 꿈에 태수 씨가 나타났어요. 순자야, 미안해. 태수 씨. 내가 너한테 집만 지었구나. 아니에요. 저는 행복했어요. 순자야, 내 돈 받지 마. 네? 혜진이한테 돌려줘. 그 아이가 더 필요할 거야. 꿈에서 깨어나니 태수 씨 목소리가 생생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상속을 포기하겠어요. 부인 정말이십니까? 네. 모든 재산을 혜진 씨에게 넘겨주세요. 유진과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왜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사실 태수 씨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혜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상속 포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죠. 혜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아주머니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제야 알겠어요. 혜진 씨, 아버지 일기장을 찾았어요. 아주머니 얘기가 가득해요. 혜진이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순자야, 오늘도 내가 보고 싶다. 50년이 지나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눈물이 났어요. 아주머니, 아버지가 진짜 사랑했던 건 아주머니예요. 어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혜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 앞으로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혜진과 화해한 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하지만 태수 씨가 없는 현실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찻집을 운영하면서도 계속 태수 씨 생각이 났어요. 그가 앉았던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찻집에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 아버지 재산으로 복지센터를 만들까 해요. 아주머니도 함께하면 어때요? 저는 놀랐어요. 복지센터요? 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센터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태수 씨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래요. 복지센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태수 씨를 위해서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민호와 유진도 도와주기로 했어요. 어머니, 좋은 일이에요. 네. 태수 씨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유진도 이제는 태수 씨를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복지센터가 문을 연 날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식사도 해드리고 건강 체크도 해드려요. 정말요? 고맙네요.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혹시 남편분은 안 계신가요? 돌아가셨어요.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밤이 되면 여전히 태수 씨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꿈에 또 태수 씨가 나타났어요. 순자야, 고생 많아. 태수 씨, 복지센터 잘하고 있구나. 당신이 원하셨을 것 같아서. 고마워. 순자야, 이제 나를 놓아줘.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태수 씨, 순자야, 행복해야 돼. 나를 위해서라도. 꿈에서 깨어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태수 씨가 정말 저를 놓으라는 걸까요? 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중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우라고 합니다. 60 중반의 신사였어요. 부인을 잃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해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정호 씨는 성실하고 친절했어요. 어르신들도 좋아했습니다. 순자 씨, 차 한 잔 어때요? 어느 날 정호 씨가 제안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죄송합니다. 혹시 남편분이 계시나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아내를 잃었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순자 씨는 어떻게 복지센터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남편. 아니, 지인의 유지를 받들어서요. 좋은 일이에요. 정호 씨와 얘기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소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혹시 새로운 분 만나셨어요? 무슨 소리야? 하지만 정호 씨와 있으면 정말 편안했어요. 태수 씨와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저는 당황했어요. 영화요? 네. 요즘 좋은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아직은.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네요. 그날 밤 또 태수 씨 꿈을 꿨어요. 순자야, 왜 안 가? 태수 씨. 좋은 사람 같은데. 하지만 당신이. 순자야, 나는 이미 간 사람이야.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태수 씨. 행복해야 한다고 했잖아. 태수 씨 꿈을 꾼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정호 씨 영화 보러 가요. 정호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그냥 친구로요. 물론이죠. 우리는 오랜만에 영화를 봤어요. 로맨스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순자 씨 즐거우셨어요? 네. 오랜만에 영화를 봤어요. 저도 혼자 보는 건 처음이에요. 아내랑 항상 같이 봤거든요. 정호 씨 부인은 어떤 분이셨어요?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순자 씨처럼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순자 씨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태수 씨 얘기를 해야 할까요?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말하기 싫으시면 괜찮아요. 정호 씨는 배려심이 깊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영화 봤어. 혹시 남자분이랑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혜진이 넌 어떻게? 아주머니 표정이 달라요. 밝아지셨어요. 그래?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며칠 후 정호 씨가 복지센터에 꽃을 가져왔어요. 순자 씨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고맙네요. 순자 씨, 제가 너무 성급한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순자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호 씨, 대답은 천천히 해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고민했어요. 정호 씨의 마음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태수 씨한테 미안하지 않을까요? 꿈에 또 태수 씨가 나타났어요. 순자야, 결정했어? 태수 씨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당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순자야, 사랑은 잊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추억으로 간직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거고. 정말 괜찮아요. 순자야, 내가 너를 사랑했던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받아야 돼. 태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행복해, 순자야. 그게 나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야. 꿈에서 깨어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음 날 정호 씨에게 말했어요. 정호 씨, 저도 좋아해요. 정호 씨가 기뻐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천천히 해요. 물론이죠.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한 감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민호와 유진도 축하해 줬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고마워 얘들아.
정호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혜진도 기뻐했어요. 아주머니,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아버지는 아주머니가 행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복지센터는 나날이 번창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정호 씨와 저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만들어 갔어요. 어느 날 저는 태수 씨 사진 앞에 서서 말했어요. 태수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호 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보내준 선물 같아요. 사진 속 태수 씨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태수 씨는 저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으로 이어지게 해줬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타오른 첫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을 뿐이죠. 복지센터에서 웃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사랑은 정말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정호 씨와 함께 걷는 저녁 산책길에서 생각했어요. 태수 씨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태수 씨의 축복을 받으며. 하지만 과연 이 모든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드라마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드라마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